이제는 주니어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보다 AI랑 일하는 게 훨씬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차세대를 했고 올해 1월에 차세대 시스템 2년차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IT 본부장을 높으셨던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된 이유가 카카오 그룹사의 목표가 올해부터 해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 각 모든 전 직원들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카카오뱅크가 2,000명 정도 될 거고 카카오 그룹사로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1인당 한 명씩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하나씩 개발하게 미션을 줬어요. 임원을 제외하고 본부장급부터서 다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다 개발을 하게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환경 구성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럴 모토가 앞으로 신입을 뽑지 않고 앞으로 경영 외부에서 직원들 뽑지 않고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업의 올해부터의 추진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 깊은 건 저는 뭐였냐면 그 IT 본부장님이 AI 에이전트를 IT 본부장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시니까 한 54살, 55살 정도 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IT 본부장이지만 이런 거에 익숙하진 않은데 나를 세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AI 에이전트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이걸로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혼자 한 30분 밥을 드시면서 그 얘기 10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에이전트라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면 더 이상 직원들의 심기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비전을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추진하는 일이 이 신입사원들의 앞으로의 캐리어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얘들은 AI 에이전트는 내가 시키면은 설득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그러느냐. 카카오나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엣지 강한 업체에서 훨씬 심합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MZ세대라고 했잖아요. 저는 부담을 좋아하지 않는데 핀테크 업체에서 그래 MZ세대가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굉장히 엔지니어적이고 조금 너드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인터뷰를 받습니다. 디베이트도 많고 그들과 개별을 설득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핀테크 업체에서 이 AI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이런 주니어들을 뽑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도리어 보수적인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예금보험회사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적인 금융권, 뭐 우리은행, 농협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도기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에 있다면은 핀테크 업체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 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조직이 제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50개 이상을 AI로 다 바꿔버렸어요. 되게 제일 무서운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쨌든 취업을 하시고 실제 업무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뭐 여기다 쓰긴 했지만 실제 제가 이제 돈 좀 번다 이제 자기 일 한다 하는 게 몇 년이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다 안 오시죠? 1.5년 아니에요. 한 보통 한 6년 7년 정도. 6년 7년 동안 뭐 하냐면 그냥 진짜 복사하시는 분식이에요. 물론 커피타운하고는 안 하는데 근데 그 복사신부름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요즘도 복사도 안 합니다. 페이퍼리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단순 업무로 시켜요. 단순 업무로 시키고 그 단순 업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잡일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배워나가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컨설턴트잖아요. 제가 빅펌 컨설턴트 상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이런 지식 기반 산업을 하는데 거의 정점에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잡일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학교처럼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너를 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니어들이 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AI가 훨씬 편해요.
정말 이게 얼마나 편한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강의 자료를 AI로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계속적으로 문의를 하면서 만들고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PPT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다듬은 게 이 버전이에요. 물론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좀 조작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흐름상 조금 막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과연 이 내용들을 이 출력분들을 시켜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도를 하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울해하시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가져야 될 바로 그런 차별 연습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 카카오톡스라던가 전국 시중은행이라던가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이 AI 접목을 하려는 것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약간 부분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AI를 접목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허들은 망분리예요. 혹시 이제 망분리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인터넷으로 쓰는 거를 공용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공용망이고, 실제 기업 내부에서 내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통신망을 구성을 해놔요. 그거를 이제 내부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 법상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어떠한 이런 정보를 관리를 할 때 절대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되게 흔하게 쓰고 있는 이 AI 제미나이라든가 GPT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행 내부에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들이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이미 다 지금 AI로 넘어가 버렸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2024년부터 그 금융위 추진 사업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 망분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실증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초거대 AI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안적이라던가 기업 리스크적인 측면을 다 해치하고서 어떻게 외부망에 붙을 수 있는 거냐를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아마 2, 3년 안에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더욱더 이 흐름이 굉장히 좀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인트로니까 약간 좀 법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일단 도대체 AI가 뭔데 이렇게 세상이 난리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는 뭐 소비자로서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고 실제 기술적으로라든가 좀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거나 이용을 하시거나 흥미를 가지시고 계신가요? 네, 문과시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지만 제가 시간이 약간 오버될 수도 있는데 좀 익스큐즈하고 말씀드린 게 약간 이 기술적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면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많은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가 2024년, 22년도에 GPT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되게 임팩트를 줬을 때가 LLM 모델이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드디어 이제 언어 모델로 학습하고 언어 모델로 대답을 한다는 걸 굉장히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그냥 반짝이고 끝났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흥미를 일으키고 하는 아이디어와 이 계획은 좋은데 이걸 가지고 실제 내가 뭐에 써먹어야 내가 안 나왔어요. 그게 22년부터 한 25년, 한 3년간에 저희 이제 금융권, 특히 가급적이면 경영대회니까 금융권을 좀 원하시잖아요.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금융권 또는 이제 그에 준하는 회사들의 고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AI 에이전트가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빅 이슈로 나오게 됐는데 이 에이전트가 되면서 굉장히 세상이 또 급격하게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는 AI 에이전트까지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에이전트와 LLM의 가장 큰 차이는 LLM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제미나이라든가 GPT까지 내가 뭘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리거를 사람이 겁니다. 소비자가 걸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좀 러프한 답변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가 되면은 그 요소에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이 모듈들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주어진 아웃풋을 함수화해가지고 AI가 구성하는 됩니다. 마치 큰 대규모 시스템에서 어떤 개별의 프로그램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고 보일 것 같아요. 요 뒤에서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왜 강력하냐면은 드디어 사람 손을 안 타고 일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뒤에 제가 이제 예시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KB 손해보험에서 25년 하반기에 실제로 AI 컨설팅을 했던 그리고 이제 실제 구축이 들어가게 될 내용들인데요. 우선 요거를 사전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실제 업무라는 거는요, 굉장히 프로세스 관점으로 갑니다. 이게 특히나 여기 아직 젊으신 분들이니까 잘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창의적이거나 크리에이티브하거나 혁신적이거나 도전적인 걸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주어진 절차 내에서 주어진 프로세스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그 개별 프로세스들의 본인의 맡은 바 책임과 맡은 바 전문성에 의거한 판단에 의거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신입분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에 겪는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여기 경대학 계시고 나중에 박사까지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이렇게 발표하다가 딱 발표하면 갑자기 뭐 CEO가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다 주어진 프로세스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보험을 고객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 고객한테 어떠한 적정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서제션을 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상품을 선택하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보험금을 줘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세스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바로 AI들이 정리가 돼요. 이게 초고등 AI랑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차이인데 AI 에이전트, 초고등 AI에서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AI가 담당을 한다면은 AI 에이전트는 바로 이런 요소들의 AI들을 굉장히 모듈화해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시들을 드리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AI는 상담만 있고요. 어떤 AI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기스나고 이렇게 이제 찌그러졌을 텐데 그럼 수리가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I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미나이나 GPT가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것도 알려주고 했다면은 지금의 AI는 딱 그것만 하는 특화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놀랍게도 산업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저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제미나이나 GPT한테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꽤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게 불만족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미나이가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잖아요. 바로 AI 에이전트가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랩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모듈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근데 이 공부만 하고 있는 AI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판단에 대한 웨이트를 부과하는 형태의 판정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실무에서 굴러가게 하는 형태가 구성됩니다. 예, 이것도 뭐 이제 상품을 학습하는 것들이고 이제 알고리즘 모델 통해 가지고 들어간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어떻게 합니까? 참 큰일인데 세상에 첨단의 IT 강의하러 와가지고 이런 거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네.
예,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AI랑 유사합니다. 딥러닝 기술, LLM 기반 모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학습을 하고 어떤 파인튜닝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는 AI랑 동일을 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정 역할에 대한 AI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의거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AI 에이전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이제 아키텍처 블록이고요. 좀 궁금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문과, 이과를 말씀드렸는데 AI 세상이 되면서 제일 크게 제가 느끼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문과가 이 정도로 이해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해해야 돼요. 작동직한 시대가 온 겁니다. AI 바로 이전 모델까지는 IT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해서 현업들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하시는 문과분들이 아예 IT 기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알지 못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AI로 넘어가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게 바로 그 부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코딩할지 몰라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 왜 못해?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그 카카오가 아무리 핀테크 빅테크 회사라고 해도 전 직원이 다 IT를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모두 다 AI 에이전트를 만들려는 과학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전문용어 장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자체를 가지고 제가 경영진한테 보고를 한 거고, 바로 실제 문과 현업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걸 이해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